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10일인데요. 지금 오후 시간입니다. 날씨가 밖에 굉장히 차가워요. 지금 현재 기온이 보니까 12도고 상당히 흐린데 지금 이 보도를 보니까요. 이 멀티데믹 아니면 뭐 트윈데믹 해서 이 코로나 플러스 알파의 또 질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더 리얼미터 매주 월요일 날 조사가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죠. 이재명이가 친일 국방, 친일 굴복 외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혔다. 격앙되어 있다라고 하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의겸이가 말이죠.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 이 국감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금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대북 관계, 이거를 수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감이다. 그래서 이재명과 북한과의 암호화폐 거래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이재명과 북한과의 암호화폐, 이거를 수사하려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요.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국감 현장에서는 못하고 대신에 어디서 했느냐. 김어준 방송에서 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대북코인 연루설, 이 공론화 역풍이 지금 심하게 불고 있다. 예, 이런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요. 상당한 이 야권 내부에 이제 폭탄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말이죠, 이 수사가 지금 현재 대장동이라든가 등등 우리 국내 차원에서의 어떤 법범 행위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물론 쌍발과 관련해서도 의혹은 있죠. 자, 그러나 대북, 이 암호화폐 거래, 이 코인 거래와 관련된 의혹은 지금 이제 이 김의겸이가 TBS의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파장을 야기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이스타항공의 불법 채용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압수수색도 단행했고,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규모가 말이죠, 무려 100여 명 정도나 된다. 그래서 또 파문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권의 파문과 이 불법은요, 뭐 날이 갈수록 더 커져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쌍방울과 관련해서 지금 황제 도피를 하고 있는 김성태, 최근에 이 법무부 차관이 태국 검찰에 하고 직접 조기 송환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이가 최근에요, 이 한미일 또 이 한일 간의 여러 이 훈련과 관련해서 친일 국방이다 이렇게 해서요 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러한 이재명의 발언 때문에 격앙돼 있다라는 보도가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이죠, 이 리얼미터 매주 월요일 날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참 리얼미터 오래간만에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요 31.2였는데 긍정평가가 32로 0.8%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이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올라갔고, 그리고 부정평가율은 0.2%가 또 빠졌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왜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구조가 조금 바뀌느냐.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여권을 흔들려고 하는 야권의 집요한 공작, 이것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집도끼들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줬다. 왜냐면은요, 우리 국내적으로는 여권에 대한 이 공세가 그야말로 무분별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고, 이 상식적인 측면에서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특히 김정은이가 이 도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런 안보 위협적 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리 집도끼들의 지금 의사가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긍정평가는요, 이 권역별로 보면 인천, 경기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2.2%.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60대에서 3.9%가 올라갔고 40대에서 3.5%가 올라갔는데요. 여기 이 40대에서 올라갔다는 거 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40대는요 거의 불변의 이재명 콘크리트 지지층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콘크리트 지지층이 40대에서의 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 요즘 이재명 발언하는 걸 보면 이게 정치 지도라는 것만 두고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할 수 없는 얘기를 거의 매일같이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40대 피로도가 이제 축적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정평가를 이제 권역별로 보면요. 아 이거 이상하게 충청도 지역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도 지역 이번에 전부 다 세종, 대전, 충남북 모두 우리 국민의힘에서 차지하게 됐는데 지방자치단체들 정신 좀 똑바로 차려서 여론 관리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무려 3.5%나 부정평가가 충청도에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연령별로는요 30대에서 7.2%가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지지층이 40대에서는 3.5%가 긍정평가로 올라갔는데 우리 여권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2%나 배나 올라갔어요. 이것도 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의 경우에는요 민주당은 올라갔어요. 46.1에서 49.2로 3.1%가 올라갔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거의 똑같아요. 35.3에서 35.2입니다. 자 그러면 왜 민주당은 올라갔겠느냐. 민주당은 지금 이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위기의식 즉 이재명의 비리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더 크고 확정적으로 보이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방탄을 입힌 그 의미 이것이 이제 잘못하면 이제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집도끼들의 이 결속이 더 커지지 않느냐. 그래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각자 이 집도끼들이 위기의식을 서로가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집도끼 느끼는 것이 결국 민주당의 강세를 그리고 집도끼들의 결속이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저의 판단인데요. 배철호 수석 전문의원 리얼미터 이분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정권 출범 후에 최저선 위협 속에서 핵심 지지층 결집 여부와 수준, 방향과 크기에 주목해야 하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지지층 이탈이 있었다면 박스권 하단을 뚫고 최저점 경신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 국감에서 일부 상위의 비속어 논란이 있었지만은 비속어 이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의해서 사그라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격 사전 국면대 전 정권 성역 없는 조사로 이슈가 급전환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긍정평가가 살짝이지만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이 기각돼서 당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그리고 전진석 비대위의 활동 시작 그리고 이준석의 장애 활동 내용 수준에 따라서 지지율 흐름이 이제 주목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조사 이슈의 핵심 지지층이 뚜렷한 결심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는 올라갔다. 이렇게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말이죠.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점은 연령 지역 정치 성향을 통틀어 가지고요. 가장 높은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계층은 바로 무당층 5.6%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은요. 4.2%. 그리고 60대는 39%, 40대는 3.5%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로 올라간 이 비율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대가 7.2%가 올랐고 이 업종별로 치면은 자영업자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공수처에 말하자면 이 검사들 인사가 다 끝났어요. 새로운 충원도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이제는 수사기구로서의 진용을 다 갖췄다. 이렇게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5일 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수사 진용을 제대로 갖췄으니까 공수처 본래의 기능대로 수사 능력을 발휘해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정을 받은들 어디까지 인정을 받겠어요? 그동안에 지금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지금 이제 거의 다 2년이 돼가는데 보여준 것은 뭡니까? 실망밖에는 보여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공수처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자, 그래서 지금 공수처 인사, 진용이 어떻게 해서 마무리됐느냐. 우선 검찰 출신들 검사들이요. 검찰 출신들을 갖다가 전면에 포진했어요. 부장검사로. 그래서
그야말로 수사 능력이 어느 정도 검찰 안에서 인정받은 검증을 받은 검사들로 이 간부 인사를 끝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사 3부장, 김선규 부장, 그 밑에 차정현 이 부부장 이런 사람들이 됐는데 이 김선규 이 3부장은요. 이 누구냐? 이 그동안에 검찰 안에서도 말이죠. 중앙지검 1, 2, 3부, 특수부 1, 2, 3부 검사, 그리고 대검 중앙수사부 연구관을 거친 특수통 출신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차정현 부부장 검사는요. 박근혜 정부 때 특별감찰관실의 특별감찰 과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이 김진욱 처장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부부장으로 이 승진과 동시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수사 3부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중요시 되고 있다. 이래서 이 수사 3부가 말이죠. 이 고위 공직자 수사를 하는 파트인데 이 파트에서 과연 누구를 맨 먼저 수사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 포인트로 되어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이 정치 개입 논란 우려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대한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선정해서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이 존재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 특검하자라고 달려들고 있는 게 뭐냐? 김건희 여사 의혹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의혹, 그리고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사적으로 지인을 수행케 한 의혹들, 그 다음에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검찰이 봐주기 수사, 이런 걸로 인해서 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 3부에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잘 수사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사원에 대한 수사입니다. 바로 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미 권일익 위원장 찍어내기 감사로 인해서 표적감사다. 이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를 하나 보낸 게 또 이 많은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또 이제 감사원이 찍혔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이 조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절차 위반했다. 이렇게 지금 야권에서 비판하고 있고 지금 감사원에서는 무슨 소리냐. 절차를 지켰다. 이렇게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공수처의 연극 이 차장이 말이죠. 검찰도 그러는데 우리도 이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서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잡고 있자. 이런 얘기가 갖고 또 논란이 얘기된 바 있어요. 이 얘기는 감사원을 지금 공수처가 노리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스스로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에 대한 수사, 이것이 지금 공수처가 노리는 그런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의 수사 2부에는 김수정 검사, 그 다음에 수사 1부에는 김명석 검사, 부장들입니다. 그리고 이대환 수사기획관, 이렇게 해서 이 4명의 이 부장 검사들이 임명돼서 상당한 이 검찰 출신들인데요. 상당한 이 수사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 그래서 김진욱 처장도 이번 인사 완성을 계기로 해서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분위기를 쇄신해가지고 국민이 기대하는 수사 성과 창출의 전기로 삼자, 이러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명이가 최근에 말이죠. 친일 국방, 그렇죠? 이 한미일 통해서의 합동 훈련을 두고서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 극단적 친일 굴복 외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극단적인 인식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을 스스로 셀프 토론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이번 도발, 여러분들 뭐 용인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무모한 도발. 최근 말이죠. 이 9월 말 이후로 바로 엊그제 금요일 날 새벽 도발에 이르기까지 무려 7번을 도발했어요. 그리고 금년도 들어와서 22번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2번의 또 탄도미사일하고요. 다른 또 이 종류의 또 미사일도 섞어서 발사를 했습니다.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한 24, 5번을 금년도에 들어와서 발사를 했고, 도발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로만도 11번씩이나 도발했어요. 자, 이 정도 보면요. 도발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상시화되어 있어요.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길을 들여놓은 것이죠. 버릇을 잘못 들여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되는 도발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동맹도 강화하고 그래서 한미 공조하에 대북 군사적인 무역 시위도 해야 되고요. 또 이 한미일 삼국 간의 안보 협력 체제도 지금 복원시키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본과의 훈련이 지금 일본이 훈련에 참가한 것을 두고 친일 국방, 친일 굴복 외교 이러니까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격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과연 이런 훈련을 왜 하는지 알긴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2017년도 10월에 한미일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3국 국방장관이 합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번 한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된 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러한 무식한 발언에 대해서 지금 격앙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격앙되다 보니까 자 이러한 사람하고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마디로 무식한데 대화가 되겠냐 이거죠. 회동 효과가 있겠냐?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이는 지금 이제 피의자로 공소장에 적시까지 됐어요. 바로 두산건설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말이죠. 이 두산건설. 자, 이렇게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민생도 챙겨야 되고, 어쨌든 거야니까, 그래도 좀 회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에서의 검토도 했는데, 이거 다 물 건너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된다. 불의를 참을 수 없어 이러한 이 글을 올려놨잖아요. 지난 9월 24일 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동 개시 명령, 즉 집회, 시위하라. 그런 얘기나 데모하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이 달렸어요. 불의를 참을 수 없어서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댓글이 올라오니까 이재명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 이렇게 또 답글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10월 22일 날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을 지금 야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 대행진 이게 결국은 이재명이가 이 동원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뒤에 배후 조정 공작 총사령관이 바로 이재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집회는 결국 촛불이란 말로 포장된 대선 불복 정권 퇴직 운동 아니냐. 이제는 이 향후 집회가 이재명 검찰 수사 저지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22일에 있게 되는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굉장한 시각을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극단적 친일 발언은 본래 문재인 대통령부터 나온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재명이가 써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개딸들 플러스 친문 문자 폭탄 세력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 행동인데 그다음에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거를 갖다가 막겠다는 의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로는 민생을 챙기지만은 민생도 버리고 또 안보도 버리는 모두를 다 버리는 그래서 이 야당의 기본 책무를 다 버려버리는 오로지 어디다 쓰느냐? 본인의 생명의 이 방탄 역할로만 지금 민주당을 활용하겠다는 즉 이 사당화 전략이 이제 극에 달았다. 극단적 상황으로 민주당을 사당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좋아하는 극단적 친일, 뭐 국방이니 외교니 이게 앞에 극단적 사당화 이렇게 저는 비판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요 일명 말이죠.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은 이 안보 정책을 때리면서 마치 본인이 민생과 안보를 바로 제대로 챙기는 것처럼 국민에게 이 착시 현상을 주기 위해서요. 내일 외교안보 대응회의를 잇따라 열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교안보 이 자문회의,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경제특별위원회, 국방안보 특위 이런 각종 위원회들이 참여하는 통합회의를 열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민생 우선, 그리고 안보가 경제다, 평화가 경제다. 이러한 이재명식 아주 이상한 핵의 망측한 논리를 우리 국민에게 설파하겠다는 건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이 지식보다는 한수위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먹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김성태를 빨리 서울로 송환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태국에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갔다는 말도 있고, 또 필리핀으로 갔다는 말도 있고, 이 동남아 지역은요, 그야말로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나름대로 이 법치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뒤에서 이 수사기관들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조폭들이, 이 범죄인들이 수사기관을 갖다 농락할 수 있는 여건이 그나마가 아니죠. 제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성태가 황제 도피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10% 여성까지도 다 불러다가 이 황제 도피 생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이노공 법무차관이 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방문했는데 이 법무부하고요. 유엔 마약 범죄사무소, 그다음에 태국의 반부패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동남아 반부패 컨퍼런스가 태국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 국제회의에 참석한 김에 태국 검찰청의 타니손 검찰총장을 만나서 이 김성태에 대한 조기 송환을 적극 협조했고, 태국으로부터 송환에 잘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거 하여튼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태국하고는 우리가 범죄인도 협약을 맺고 있어서 태국 검찰과의 협조가 비교적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스타항공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무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도 2015년 말부터 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이런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00여 명 이상을 갖다가 승무원으로 부정 채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2015년도에서 19년까지 4년 기간 동안에 채용한 승무원이 무려 500명인데요. 그 중에 20%가 부정 채용된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서 15년 상반기까지 부정 채용은요, 이미 공소시효 7년이 끝났기 때문에 구속영장 범죄 사실은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요, 지금 이제 내일 이 적부심이 열리는데요. 이 상직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내일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부정적인 규모, 그리고 지위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 그 다음에 금품거래와 같은 연관 수사 필요성,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주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러한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말이죠. 그동안 2차례에 걸쳐서 무혐의를 처분을 했어요. 이게 작년 4월에 시민단체인 사준모가 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업무 방해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 그리고 배임 수재 혐의로 대검에 고발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강서경찰서에서 배당이 돼서 수사를 했는데 2번이나 증거불충분으로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요, 지금 전주지검에서 이상직 사건을 거의 다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전주지검에 송치를 해가지고 전주지검에서 최근에 압수수색 영장을 사내면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 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부실 수사가 말이죠, 너무나 자주 중요한 사건에서 나오는데 경찰 수사의 이 신뢰성,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신뢰를 좀 하기가 어렵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똑바로 제대로 수사해서 이상직에 대한 비리 의혹 끝까지 파헤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김의겸이가 오늘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가지고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를 했어요. 탄핵 이유가 뭐냐? 이번에 미국 출장에서 남부 연방검찰청을 갔는데, 거기 왜 갔느냐? 이 버질 그리피스 때문에 갔는데, 이 버질 그리피스는 왜 그러냐? 바로 북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지금 징역 63개월을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어요. 그런데 미국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요, 이 그리피스가 이 한국 내 연락처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는데, 그 이메일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한국에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그 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메일 내용을 보고, 이걸 보고 김의겸이가 주장이 뭐냐?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유엔 제재를 피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인 반대자 입장, 즉 본인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논리를 펴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검찰청법 8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청법 8조, 이게 이제 수사지휘권인데 장관의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휘할 수가 없는데 한 장관이 미국에 가서 조사를 한 것은 이거는 수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FBI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장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장관이 지휘한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검사 본능을 발휘해서 직접 수사를 하고 또 부장검사를 지휘한 것은 검찰청법 8조 위반이다. 공수처가 한 장관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김 의원은요, 이미 김의겸이는 지난 국감에서도 말이죠. 한 장관이 90개가 넘는 연방검찰청 중에 왜 하필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갔느냐. 바로 그리피스 때문에 간 것 아니냐. 예, 그리고 실제 한 장관은요, 가상화폐 수사 공조 때문에 미국에 갔고 실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리피스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난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이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처음으로 이재명이가 이 북한 이 암호화폐 이거와 거래돼서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뭐냐. 이재명이의 대북 코인 사업 연루 의혹을 김의겸이가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책골을 넣은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감장에서도요. 미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5, 60페이지 자료를 흔들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내가 굉장히 어렵게 구했다. 이렇게 했는데 한 장관이 뭐랬어요? 그 인터넷 다 나오고 있어. 그래서 아주 망신을 당한 바 있어요. 예, 이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건 망신이 아니고요. 정말 이재명이, 왜냐하면 김의겸이가 민주당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대변인이에요. 그 이재명이가 북한 암호화폐 거래했다. 이거를 뭔가 먼저 김의겸이가 그랬다는 얘기는 김의겸이가 뭔가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거 아니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자당 대표의 이 아주 민감한 암호화폐 거래 가능성을 시사한 거. 이거 막연한 추상력, 상상력 갖고 했다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뭔가 수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한동훈 장관 탄핵의 문제 아니라 김의겸이를 고발해야 된다. 그래서 김의겸이가 과연 이 정보를 어디서 어떤 경위로 알게 되고 언론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개를 하게 됐는지 그 경위와 이 관련 첩보들을 아주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 이어지는 저렇게나 안보정론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